최근 대출 비율을 계산할 때 국민은행이 원래는 KB 시세로 계산하였는데 이를 감정가나 시세, 정확하게 제대로 분석한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캡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경기도 파주에서 분양하는 운정 프로지오 파르세나의 시세 분석, 대출에 따른 필요한 현금, 시세 차익, 입지 분석과 청약 정보를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23-1번지 1원에서 총 1745세대가 22년 8월 입주 예정으로 후분양됩니다. 입지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대중교통으로 20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은 대중교통으로 28분에서 33분, 차량으로는 10분 이상 걸립니다.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운정역은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걸리는데 프로지오 파르세나 위치가 철도 교통과는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의 가칭 운정 3초교와 유치원은 22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운정 2초등학교와 2중학교는 24년 3월 개교 예정이지만 현재 교육부 승인이 남은 상태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운정 나들목을 1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하고 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운정역 바로 앞에 있는데 오피스텔은 12월에 분양 예정이고 아파트는 22년 1월 이후 분양합니다. 오피스텔은 25평 기준 7억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분양 가격은 이보다 저렴하게 분양될 것입니다. 그리고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고 이 그림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역 위치나 관련 내용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자적격성 조사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년에 조사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6개월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으니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철도 관련 사업 프로젝트에서는 투기 문제도 있고 사전 정보 내용 때문에 보안 서약은 기본이고 정보 내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요한 건 운정 신도시에 3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GTX 말고도 철도 교통이 개선되면 지역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급 세대수를 살펴보면 특별 공급 992세대, 일반 공급 753세대가 공급됩니다. 분양 가격은 59제곱미터 25평, 84제곱미터 33평이 평균 평당 1274만원, 확장비를 포함하면 1292만원에 분양합니다. 프로지오 파르세나가 위치한 운정 신도시 주변으로 점점 신규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GTX A 노선 운정역이 위치한 곳 중에서 신규 분양 단지 위주로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고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구축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가격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거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1년 인근 지역 신축 아파트의 모든 실거래를 토대로 살펴보면 22년 입주하는 프로지오 파르세나 주변으로는 21년 12월에 프로지오, 24년에 중흥과 제일풍경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프로지오 파르세나 부근은 24년 이후 학교도 건립이 되고 아파트가 모두 입주하면서 도시가 모양을 완전히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파크드림 시그니처가 21년 평당 평균 1845만원으로 인근 지역 전체 2459만원보다 평당 600만원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고 GTX 운정역 주변으로 평당 2500만원에서 2900만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프로지오 파르세나는 현재는 분양 가격이 저렴하고 아직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입지나 규모상 이쪽 지역 가격을 이끌면서 이미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운정 아이파크나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운정의 가격을 따라가는 부동산 시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지역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힐스테이트 운정이 대부분인데 21년 평균은 평당 2539만원, 최근 거래는 2691만원으로 59, 84제곱미터 모두 최근 다소 주춤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거래가 이뤄지면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 수요가 있는 비교적 저렴한 지역을 위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시세 차이가 알아보겠습니다. 59 타입 25평을 평균 분양가 3억 1,444만원에 분양받아서 실거주 2년 후 1주택자가 인근 지역 평균 실거래 가격인 6억 3,478만원에 매도한다면 취득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3억 1,688만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는 50%만 부과됩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2년을 거주하지 않고 1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7,214만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84제곱미터 33평은 2년 거주 후 매도한다면 4억 초과로 생애 최초 감면은 불가능하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3억 8,374만원, 2년을 거주하지 않고 1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8,660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자와 수수료, 등기비용을 제외하면 더 낮아지겠죠. 운정 프로지오 8월세나는 후분양으로 내년 8월 입주하기 때문에 계약금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은 22년 1월 18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큰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집단대출 알선을 업체에서 진행 중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최대 50%까지 가능하므로 계약금 10%와 중도금 1차 납입금은 현금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대출 시에 개별로 차이가 있지만 40% 정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입주 시 시세로 계산하는 경우와 분양가로 대출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가 다르게 나옵니다. 최근 대출 비율을 계산할 때 국민은행이 원래는 KB 시세로 계산하였는데 이를 감정가나 시세, 분양가 중에서 최저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였고 계속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은행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잔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과 중도금 이자를 후불로 지불한다고 했을 때 국민은행에서 분양가보다 시세로 계산하는 것이 대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시세로 계산하면 6,679만원, 분양가로 대출 비율을 나타내면 1억 9,257만원 플러스 알파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서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을 받고 잔금 대출 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을 갖추면 70%까지도 가능합니다.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잔압하고 이후 대출을 받으면 취득세, 이자,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1억 2,969만원 플러스 알파의 금액이 나옵니다.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84제곱미터 33평이 시세 기준 시 1억 374만원, 분양가 기준으로는 2억 5,910만원 플러스 알파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때는 최소 1억 7,536만원 플러스 알파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최대 한도의 금액으로 개인 신용이나 상환액, 방법에 따라 변동되므로 대출 시에 근처 은행이나 집단대출 알선 은행을 통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주 의무가 없어서 바로 전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약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617 대책에서 전입의무 신고기간이 짧아져서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입해서 실거주를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를 떠나서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은행에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작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편법이나 위법한 사항을 안고 투자해서 걸리지 않고 신고 안 하면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해서 1년간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와 전입 의무가 없으므로 전월세가 가능합니다. 청약 일정은 11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청약이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으로 수도권 거주자로 입주자 저축과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보고 노부모 특별공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관 추천 170세대는 기관 추천을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고 반드시 해당 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자녀 170세대입니다.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 중에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하고 이 중에서도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 낙천자를 포함해서 기타 거주자에게 50%가 공급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정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346세대입니다. 5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먼저 소득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자가 1순위, 나머지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경쟁이 생기면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순으로 공급됩니다.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30%에 못 들어간 사람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랑 경쟁합니다. 생애 최초 258세대입니다. 5가지 조건을 갖춘 분 중에서 소득에 따라서 세대수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30%를 일반 공급합니다. 여기서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별로 우선 공급을 합니다. 노부무부양 48세대입니다.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공급 753세대로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입니다. 프루지오 파르세나의 결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선 3억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지만 주변 공급이 많고 아직 인프라나 학군이 덜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죠. GTX A 노선 3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지만 개통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미확정이고 분양가격 5억 이하로 인근 지역 시세에 비해 저렴하고 자금 조달과 대출 리스크는 비교적 낮습니다. 그럼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잘 확인해 보시고 청약을 준비해 주세요. 모두 부동산 부자 되세요. 아무나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부동산 캡틴.